안녕하세요. 대기업 11년차 직장인 주채긴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혹시 작년에 회사에서 받은 평가는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운 고과를 받으셨어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고과가 다음해 연봉 상승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위 고과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쉽게 상위 고과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든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이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라입니다. 이게 저도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저도 원래는 회사에서 꽤 소극적인 편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 직급으로 승진한 후에 전 더 이상 상위 고과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책임으로 승진하려는 동료들이 아직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회사에서는 개인의 업적에 대해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위 고과는 정말 일부 직원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승진을 앞둔 분들이 그 고과를 이제 다 가져가곤 하죠.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상위 고과를 포기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장님과 연초에 면담할 때 용기 내서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를 많이 맡고 싶습니다. 상위 평가를 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갑자기 이런 용기를 냈던 이유는 저는 사실 책임으로 승진할 때도 고과를 잘 받아서라기보다 영어 점수를 1등급을 따고 제2 외국어 시험도 봐서 자격증을 따는 등 기타 노력을 통해 승진 점수를 채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턱걸이로 승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위 고과로 인한 연봉 상승의 혜택은 많이 받을 수 없었죠. 뭔가 이게 갑자기 좀 억울해진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능력이 더 많은데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에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회사 생활 동안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소장님은 저의 의지를 알아주셨고 그의 여러 차례 면담을 할 때마다 제가 말했던 거를 기억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를 달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특별히 뭐 바빠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에 부서에 그렇게 많은 업무가 들어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전 늘 하던 대로 맡은 업무만 일단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평소와 다르게 했던 행동이 딱 한 가지 있긴 했어요. 연말쯤 새로운 업무가 부서에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맡을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뭐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먼저 나서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면담 때 제가 말한 게 있다 보니 그때 진짜 딱 한 번 자발적으로 제가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당시 제가 하는 업무가 그렇게 일이 많지도 않아서 바쁘지 않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웬걸 그냥 평소대로 일하고 그리고 딱 한 번 자발적으로 업무 하나 더 했을 뿐인데 그에 저는 상위 고과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언제든지 다른 부서로 가거나 퇴사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풍겨야 됩니다. 이건 타 부서에 있던 저의 후배의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는 본인의 부서에서 너무 오랫동안 바쁘게 일하느라 번아웃이 왔었어요. 그래서 타 부서로 전배를 갈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걸 본인 부서에 있는 상무님에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먼저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제 뒤에서 전배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진짜로 가는 게 확정이 됐을 때 부서 상사에게 말하곤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친구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친구의 마음은 아무래도 바쁜 팀원들을 내버려 두고 나가는 게 마음이 쓰여서 미리 말을 하는 게 도리다? 라는 생각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상무님께서 이걸 듣고는 이 친구에게 구구절절
이제 가지 말아야 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연설하시면서 어쨌든 나가지 말아달라고 권유를 했다고 해요. 마음이 너무 여렸던 그 친구는 결국 나가지 않기로 했는데 상무님이 뭔가 케어를 해주셨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업무도 좀 줄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업무도 이전보다는 덜 했기 때문에 고과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상위 고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 몇 년간 한 부서에서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평고과만 나왔었는데 오히려 나가겠다고 말을 하니 일도 줄어들고 상위 고과가 나와서 정말 너무 어언이 봉봉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 두 사례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느낀 건 고과는 결코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10번 넘게 고과 면담을 해봤지만 어떠한 근거에 의해 당신은 이 고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고가권자를 사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고가권자들이 그렇게 객관적인 지표로 저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본인 곁을 떠날 것만 같은 사람에게 이제 먹이를 딱 던져서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부서장 입장에서는 부하 직원이 나가는 건 회사 내에서 본인의 힘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말 없이 가만히 일만 하는 사람은 이미 잡힌 물고기잖아요. 굳이 추가적인 먹이를 더 던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 얘기가 일을 별로 하지 않고도 좋은 고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만족하는 고과를 받지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이번 해에는 용기를 내서 올 초 면담 시에 꼭 원하는 바를 말하시길 바랄게요. 말을 해서 적어도 잃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서장이 날 신경을 써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도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빠이!